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번 카페 게시판에서 글로만 여러분들 만나다가 이렇게 영상으로 마스크를 벗고 홀가분하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입시가 시작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죠. 이제 3월 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제는 수능 국어의 선택 과목, 화작인지 언매인지를 어느 정도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결정을 하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결정을 못해서 이것저것 해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수능 국어의 선택 과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될까에 대해서 알아보는 간단한 설명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범대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잠깐 근무를 했었고, 서울 경기의 많은 지역에서 유명한 학원들에서 고3 수능 국어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목동, 그리고 부천, 그리고 김젠마 국어연구소에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의 선택 과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올해 진행되는 수능 국어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객관식 4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80분 동안 풀게 되어 있습니다. 독서 문학이 1번부터 시작이 되죠. 1번부터 34번까지가 독서와 문학이고, 첫 번째로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35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를 화작으로 풀게 되고,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역시 여러 문제를 풀게 됩니다. 해서 45문항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자, 여러분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뭘 선택했나요? 화작 언매는 기본적으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이나 과학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확통인지, 미적인지, 기하인지, 아니면 물화생지인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왔던 흐름들이 있고 준비해왔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크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수능 국어의 선택 과목이 생긴 지도 뭐 얼마 안 됐고 작년에 처음 생겼죠. 게다가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는 문과 학생들이 사탐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한 어떤 계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게다가 현재 이제 고3이 되는 예비 고3 학생들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왜 아직도 이걸 선택하지 못했어? 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경험이 없기 때문이죠. 경험은 모두에게 없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2학년과 3학년의 시험의 구조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제가 해봤는데 1,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는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45문항으로 문항 수는 똑같지만 순서가 다르죠. 화법, 작문, 문법에 15문제가 나오고 독서, 문학에 30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80분 동안 예전 모의고사를 풀 때는 1번부터 15번까지를 20분, 22분, 23분 컷으로 풀고 나머지 1시간여의 시간 동안 나머지 30문제를 풀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룰처럼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거기에 적응돼서 모의고사를 지금까지 해왔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정작 3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나 수능의 문제 형태는 문학 독서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또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화작문 15문제가 선택 과목 둘로 쪼개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형들이 들어오면서 두 개의 선택 과목으로 나뉘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작년, 재작년에 봤던 여러분들이 6번에서 총 최대 8번까지 봤던 1, 2학년 모의고사의 등급을 지금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화법, 작문, 문법을 다 합친 점수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화작을 안 할 사람이 있고 문법을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등급을 가지고 지금의 등급으로 환산을 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죠. 게다가 이런 걸 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럼 1, 2학년 때부터 그냥 이렇게 하지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 화법, 작문, 언어 매체는요, 교과서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알죠?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은 주로 2학년 2학기 때 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는데 교육 과정상 배우지도 않은 것들을 미리 시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의 교육 과정이 거의 다 끝났을 때는 이제 이걸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건 약간 모순적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쵸? 정작 봐야 되는 수능은 이건데 우리는 계속 이걸로만 연습을 해왔고 이 기준으로만
적응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나는 문학이 먼저 시작되는 45문항에 그것도 선택 과목이 있는 수능을 풀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기가 더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화작 언매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입니다. 객관식 세 지문이고요. 11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법이 5문제, 작문이 주로 6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이 문항수는 약간씩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화법, 작문, 문법에서 15문제를 풀 때는 일반적으로 고3 기준으로 22분 컷으로 풀었습니다. 22분, 23분 컷으로 풀었는데 이제는 화법과 작문의 11문제라고 하면 16분 컷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문이 3개가 나온다는 거죠. 화법이 3문제, 화법 작문을 통한 문제가 5문제, 그리고 작문이 3문제.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발표나 강연들이 나오고요. 토론이나 뭐 게시글, 그리고 초고를 쓰고 이 초고의 계획대로 이것들을 수정하는 문제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난이도를 굳이 따져보면 뭐 하나, 뭐 중하 정도의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는 정도의 분석이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참고하시라고 써놨습니다. 자, 쉽게 접근이 가능하지만 독해량이 많다라는 거죠. 독해량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지문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지문들이 생각보다 꽤 길고 이 긴 지문들을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문법 문제가 섞여 있을 때는 중간에 쉬는 타이밍이 생겼는데 화작을 11문제를 선택을 해서 독서 문학까지 쭉 이어가다 보면 계속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해에 대한 부담들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특징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화법 작문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 화작, 화법과 작문을 기반으로 출제를 하고 기존 수능의 출제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풀었던 그 화작 문제가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한 문제를 추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문의 형태라든가 구조라든가 뭐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이 대단히 큰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당연히 많죠. 자료도 많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학습 부담이 좀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상대적이라는 이 말 자체가 되게 애매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어와 매체에 비해서는 화법과 작문이 좀 상대적으로 쉽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법하고는 다르게 화작은 이론적인 부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화작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용어들, 선지를 분석하는 방식들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지만 정말 단시간 내에 해낼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위주로 이제 가는 학습 방식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3등급 이하의 4, 5등급 학생들의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화작이라는 과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언어와 매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언어와 매체는 똑같이 객관식 11문제로 구성이 되고 자, 여기는 문법 5+1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틀은 문법이 5문제, 매체가 6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5문제, 매체가 6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일단 문법은 여러분들 1학년 때, 2학년 때 봤던 모의고사 화작문에서 화법, 작문, 문법의 5문제 11번부터 15번까지 5문제의 형태랑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다가 지문의 형태가 처음에 등장을 하는데 지문이 등장하고 2문제가 걸려 있죠. 여기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의 체계, 의문, 단어, 문장, 담화, 국어사의 전 영역을 5문제로 만들어 놓고 난이도가 중상에서 상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매체는 자, 매체 문제들 여러분들이 풀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 게시글이나 아니면 TV 광고라든가 종이신문 또는 뉴스의 한 장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심지어는 뭐 학생들의 이 토론을 하거나 뭐 발표 준비를 하게 되는 단톡방의 대화 화면들을 캡처해서 보여주고 이런 매체들이 수용자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전달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묻죠. 아무래도 정말 실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 것들이라서 좀 친숙하고 독해의 양이 좀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길어요. 길긴 한데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화작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다 읽어야 되는 부담들이 조금 적긴 합니다. 물론 여기가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이쪽이 좀 아무래도 난이도가 조금 쉽고 여기가 어려운 양상을 보이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매체 안에 문법 한 문제가 숨어 있다는 겁니다. 매체가 6문제로 딱 깔끔하게 끝나면 좋은데 첫 번째 지문 또는 두 번째 지문 사이에서 한 문제의 문법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법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문법이 6문제, 매체가 5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법 어렵죠, 여러분? 1학년 때 내신에서도 해봤겠지만 많이 어렵고 외울 게 또 많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학습 과정이 어렵긴 하지만 화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독해량은 적어요. 그래서 긴 글을 읽는데 부담을 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문법이 되게 재밌어 또는 매체 문제가 되게 풀만하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번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와 매체의 특징을 좀 줄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고등학교 교과서 언어와 매체라는 그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기존 수능의 문법 문제 5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봤었던 모의고사의 형태들에서 11번부터 15번까지 해당되는 그 문제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매체에서 문법을 한 문제를 더해서 6문제를 만들고요. 새로운 유형의 매체 5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구성만 봐도 약간 우리가 이게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죠. 매체 파트, 특히 매체 파트의 기출문제나 자료가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다 보니까 물론 많은 문제집들이나 출판사에서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교육청이나 평가원에서 봤던 문제들을 다 합쳐도 7개, 8개 정도밖에 안 되겠죠. 수능 문제까지. 그래서 접근성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고 학습 부담은 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나 문제 자체도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는 좀 어려운 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화작이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이 된다면 언어와 매체는 특히 문법 파트가 이론을 다지는데 좀 시간들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물론 기초를 5주 안에 완성하고 심화된 과정을 또 5, 6주 안에 완성을 하고 문제풀이를 몇 주 안에 완성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언어와 매체를 공부하는 데는 장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1, 2등급의 상위권 학생들이 선호하게 되죠. 자, 선호한다는 것이지 1, 2등급 무조건 언어 매체를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성향이나 학습 환경이나 목표에 따라서 이 두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그 상황들이 달라요.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꼭지를 만들어서 정리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작, 언매 놓고 봤을 때 당연히 화작을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화작이 쉽고 언매가 어렵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정해진 사실인데 문제는 분명히 언어 매체에 어떤 그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나 언매를 선택하게 될 학생들은 주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야, 화작이 쉽고 언매가 어려운데 언매가 점수가 좀 더 잘 나온대, 등급이 좀 더 잘 나온대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반대로 야, 화작이 생각보다 어렵대 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언매가 학습 분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루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나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들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에서 제시한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에 따른 점수 조정이라는 항목이 그 평가원에서 제시한 수능 브리핑 자료에 들어 있었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글자들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들만 한번 밑줄을 쳐볼게요. 자, 여기 보시죠. 학습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 뭘까요? 언어 매체겠죠.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은 다른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 비해서 점수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이고 공평한 거예요.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는데 화작이랑 점수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등급을 주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간 학생들에게는 그만큼의 메리트를 준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번 정리하고 있죠. 학습 분량이 많다고 여겨지는 선택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들에게 일정 부분의 보상을 줄 가능성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 이 보상이 도대체 몇 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 민감한 문제이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도 되게 애매한 문제죠. 시험마다 그 점수 폭이 조금씩은 다르고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또 등급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사들이나 교사들이 또는 뭐 주변의 교육 관련된 한 사람들이 평가원에 질문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그 편차가 어느 정도입니까? 심지어 작년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이 수능에 관련된 이 국어의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막 했죠. 근데 평가원의 대답이 뭐였어요? 말해줄 수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말해줄 수 없다. 밝힐 수 없다. 이 밝힐 수 없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요. 어느 정도의 편차가 생겼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생각보다 편차가 많이 났거나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이 분명히 유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하시고, 확실한 건 그겁니다.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공통 과목에서 얻을 수 있는 표점이나 등급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화작이 쉽고 언매가 어렵다 해서, 뭐 실제로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화작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문법이 정말 성향에 맞지 않고 체질에도 안 맞는데 그냥 야 점수가 높게 나오니까 언매를 해야지 라고 한다든가, 이런 그 단순한 접근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등급을 얻기도 힘들고 원하는 표점을 얻기도 힘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자, 화작은 학습하기 쉬운 난이도, 주의하십시오. 학습하기 쉬운 난이도입니다. 문제가 쉽다는 거 아닙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어렵기도 합니다. 실제 수능에서는 화작에서 우수수 틀린 경험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과목의 특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학습하기 쉬운 난이도. 기존의 출제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자료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고 학습 부담이 적다. 그런데 언어와 매체는 학습하기 어려운 난이도이면서 새로운 유형, 매체라는 유형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기출자료가 좀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학습 부담이 높아진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화작에서 생기는 문제점, 언매에서 생기는 문제점, 그런 걸 해결하려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고요. 자, 화작과 언매의 장단점이 극명하지만 또 다른 장단점이 반대로 바뀐 부분이 바로 여기죠. 보정점수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화작은 표점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같은 점수에서. 언매는 표점이 상승할 수가 있고, 이것 따라서 등급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쉽게 조금 드라이하게 얘기를 해보면, 화법과 작문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1문제 중에 10문제 이상을 득점해야만 유리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11문제 중에 9개 정도만 득점을 해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등급대별로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성향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팩트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과목별 난이도라는 건 상대적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화작이 매우 쉽고 언매가 매우 어렵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은 대단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은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조급함을 버리고 라고 했어요. 빨리 결정하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빨리 결정하느라고 잘못 결정하는 것만큼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두 과목을 모두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 중에는 예를 들면 언어와 매체의 매체 문제를 한 문제도 안 풀어보고 그냥 화작을 선택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내가 그냥 1, 2학년 때 해왔으니까. 지금까지 화작을 잘 맞았는데 앞에서 크게 무리 없이 맞았으니까 나는 그냥 화작을 해야지. 또는 나는 문법을 되게 잘하니까, 문법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냥 언매를 해야지 라고 선택한 학생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학생들은 지금 조급함을 살짝 내려놓고 경험을 해보십시오. 사실 언매를 선택한 자들이 화작을 풀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화작은 이미 풀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매체 문제를 한 번도 안 풀어본 학생이 있다면 한 번쯤 풀어보고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매체 문제가 작문 문제랑 좀 비슷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만 조금 해주면 언어 매체가 가능한 학생들이 지금 화작에서 약간의 불리함을, 리스크를 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일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화작은 단시간 내에 많은 독해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긴 글의 독해에 부담이 없는 학생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의대, 치대나 서영고를 준비하는 최상위권 이과 학생들, 수학이나 과학에 완전히 올인해야 되는 학생들은 화작을 그냥 하십시오. 언어와 매체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도 문법을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냥 언매를 하는 게 훨씬 유리하기도 하겠죠. 자,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매체는, 언어와 매체에서 매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작의 작문 파트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의 문법, 그러니까 매체가 아닌 문법 쪽에 관심이 있고 좀 정리를 해온 부분이 있고, 아니면 나는 잘 모르더라도 한번 해볼 만한 어떤 가능성을 느꼈어, 도전해보고 싶어 라는 학생이 있다면 반드시 언매를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목 간 점수 조정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건 언어와 매체가 등급과 표점에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보고 정리를 잘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좀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 둘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상황별로, 이런 학생이 있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이런 학생이 있다면 또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잘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